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려한 성공담도 극적인 반전이 있는 드라마도 아니죠. 그저 한 평범한 50대 가장의 지극히 평범한, 아니, 어쩌면 평범보다 조금 더 힘겨운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월급쟁이죠. 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25년째요. 결혼한 지도 25년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꿈도 많았죠. 30대엔 아파트를 마련하고 40대엔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그런 꿈들이요.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꿈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 없습니다. 월급은 늘 빠듯하고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죠. 이 나이에 이것밖에 못 모았나?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많습니다. 더 힘든 건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갑자기였죠. 아직도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예순의 약사로 은퇴하시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줄 알았는데 70이 넘어가시더니 기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셨죠. 아버지는 평생을 약사로 사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참 성격이 착하셨어요. 너무 착하셨습니다. 친척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거절을 못 하셨고 어려운 환자들한테는 약값을 안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일하셨지만 남은 건 의정부에 있는 낡은 주택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그 집이 있어서 아버지가 사실 수 있는 거죠. 제 아내 이야기도 해야겠네요. 아내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꽤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법시험 준비도 했었죠. 물론 합격은 못했지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특히 둘째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일도 자기 꿈도 다 접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조금 특별한 아이거든요. 아들 녀석은 올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평범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죠. SKY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갔습니다. 군대도 다녀와야 하고 앞으로 취업 준비도 해야겠죠. 그래도 건강하고 평범하게 자라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문제는 딸아이입니다. 우리 딸 지금 21살인데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여대생처럼 보입니다. 예쁘게 생겼고 성격도 조용하고 순해요. 그런데 조금 다릅니다. 딸아이는 인지 발달이 느립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경계선 지능이라고 하더군요. IQ가 70에서 85 사이. 지적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일반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느린 거죠.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돌이 지나도 말을 안 했고 3살이 되어서야 겨우 엄마 아빠라고 했죠. 유치원에 보내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늘 혼자 구석에서 놀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학교에 불려갔어요. 어머니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해요. 친구들이 놀린대요.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 전화가 일주일에 2~3번씩 왔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직장은 당연히 못 다녔고 재취업 같은 건 꿈도 못 꿨죠. 오로지 딸아이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기적적으로 일반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성적은 바닥이었죠. 그래도 졸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애인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남자가 50이 넘어서 펑펑 울었어요. 이 아이가 대학을 가다니. 평범한 집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해야겠네요. 치매라는 게 처음엔 그냥 건망증이 좀 심하신가 보다 싶었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 아까 식사하셨는데 또 식사하셨냐고 물으시고 그 정도였죠. 그런데 점점 심해지셨습니다. 저를 보고 너 누구냐고 물으시고 밤중에 출근해야 하는데라며 옷을 입으시고 어느 날은 새벽 4시에 집을 나가셔서 온 동네를 헤맸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셨습니다. 의정부 집은 그대로 두고 아버지만 우리 전세집으로 오신 거죠.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딸도 돌봐야 하는데 치매 노인까지 모시면 아내가 견딜 수 있을까? 제가 회사 다니는 동안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아이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내가 누구냐, 내 손녀는 어디 갔냐, 매일 그러셨습니다. 딸아이 이름도 기억 못하시고 심지어 저를 형님이라고 부르실 때도 있었죠. 딸아이도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거나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길을 잃으시고 딸아이 방문을 여시는 바람에 딸아이가 비명을 지른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사이에서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아버지 식사 챙기고 약 드리고 화장실 모시고 그러다가 딸아이 대학 과제 도와주고 저녁 준비하고 말 그대로 쉴 틈이 없었죠. 저는 회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아내가 또 울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퇴근길이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7시쯤 됐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거실로 들어갔는데 그 장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소파에 아버지와 딸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딸아이 손에는 큰 그림책 같은 게 있었고 아버지는 그걸 가만히 보고 계셨죠. 할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천천히, 정말 천천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음절 한 음절 또박또박 마치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요.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 불이 켜져요. 뭔가 리모컨 같은 걸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리셨어요. 응, 그래. 그게 맞겠구나. 불이 켜지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딸아이 말도 느렸고 아버지 대답도 엉뚱했을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대화가 아니었죠. 그런데 그 둘 사이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온기 같은 거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서로를 배려하는 눈빛, 그런 것들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여보, 요즘 저 둘이 저래요.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요. 언제부터? 한 달쯤 됐나? 처음엔 제가 억지로 같이 있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말 안 해도 자연스럽게.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계셨어요.
손이 떨리셔서 국그릇을 엎으실 것 같았죠. 그런데 딸아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 옆으로 가더니 아버지 손을 잡고 같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밥 먹이듯이요. 할아버지, 천천히. 이렇게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환하게.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우리 손녀.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아이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딸아이가 대학 수업 없는 날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TV를 같이 보고 산책도 같이 나가고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아버지가 옆에서 보시고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 딸아이가 듣고 아내는 처음으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요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버님이 나가셨어요. 뭐, 어디로? 모르겠어요. 오후에 잠깐 눈 붙였는데 깨어보니 안 계시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집을 나가면 위험하거든요. 길을 잃고 사고를 당하고 뉴스에서 본 끔찍한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딸은 같이 나가서 찾고 있어요.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죠. 편의점, 슈퍼, 공원. 아는 곳은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딸아이를 봤습니다. 딸아이는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어요. 아버지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약사로 일하실 때 쓰시던 그 오래된 검은색 가방이요. 할아버지, 집에 가요. 안 돼. 환자에게 약을 줘야 해. 빨리 가야 해. 아버지는 30년 전 약사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 계셨습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지 여기가 어딘지 아무것도 모르시는 채로요. 제가 다가가자 딸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빠,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왔어.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환자들 약은 제가 다 전해드렸어요. 이제 집에 가셔야죠. 그래, 다 전했어? 네, 다 전했어요. 이제 퇴근하셔야죠. 그럼, 그래야지. 아버지는 순순히 따라오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딸아이가 제 손을 잡더니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마음이 길을 잃은 거야. 응? 할아버지 마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가 돼야 해.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평소에 말도 느리고 생각도 단순한 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할아버지 마음 예전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거기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아버지 마음 따라가면 돼. 딸아이는 어른들도 이해하기 힘든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딸아이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습니다. 초등학생이 쓸 법한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수첩이었어요. 거기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더군요. 뭐하니? 할아버지 수첩이야. 할아버지 수첩? 응. 할아버지가 기억할 수 있는 거 적는 거야. 수첩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 김성수. 할아버지 나이 77세.
할아버지 직업 약사 은퇴함.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트로트, 산책, 옛날 사진. 할아버지 딸 김미경 내 엄마. 할아버지 손녀 김지혜나. 그 아래로는 매일매일의 기록이 있었어요. 3월 15일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봄. 이름을 불러줌. 3월 16일 할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봄. 엄마라고 함. 3월 17일 할아버지가 약사 시절 이야기해줌. 재미있었음. 딸아이는 매일 아침 이 수첩을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같이 볼까요? 뭔데? 할아버지 수첩이에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여기 다 있어요. 아버지는 수첩을 보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약사였구나. 네, 약사 선생님이셨어요. 진짜 멋있었대요. 그랬나? 할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이야기 여기 다 적어뒀어요.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그 수첩을 펼치고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시든 못하시든 상관없이요. 어느 날은 제가 일찍 퇴근해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진 봐요. 이게 할아버지가 일하시던 약국이에요. 딸아이가 오래된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약국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보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여기가 내 약국이었구나.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 도와주셨대요. 그랬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딸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고맙구나.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돌보는 건지, 누가 더 약한 건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들어서는 게 두려웠어요. 무거운 공기, 지친 아내, 우는 딸. 그런 게 당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 왔어요. 현관문을 열면 딸아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아버지, 아빠 왔어요. 딸아이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아버지도 고개를 돌리시며 웃으십니다. 왔나? 수고했어.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할아버지, 우리 아빠예요 라고 말해주거든요. 식사 시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각자 알아서 먹거나 아니면 조용히 빨리 먹고 자리를 떴는데 이젠 네 식구가 둘러앉아서 천천히 먹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하셨어요? 딸아이가 물으면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십니다. 글쎄, 뭘 했더라. TV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산책했잖아요. 공원 갔다 왔어요. 아, 그랬나? 공원 갔었나? 네. 할아버지가 까치 보고 좋아하셨어요. 그랬어? 하, 까치를 봤구나. 이런 대화들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내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는 날이 많아졌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예전엔 힘들어 보였는데. 응, 이상하게 요즘은 덜 힘들어요. 딸이 도와줘서 그것도 있지만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예전엔 왜 우리 집만 이러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드나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혜가 할아버지 돌보는 거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순간이
할아버지 도와줄 때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아내의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돌봄을 짐으로만 생각했어요. 희생이고 포기고 고통이라고만 여겼죠. 하지만 딸아이를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딸아이는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오히려 행복해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게 딸아이에게는 자존감이 되고 기쁨이 되었던 거죠. 지혜가 요즘 자주 말해요. 엄마, 나 할아버지한테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울컥해요. 우리 딸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는 요구르트를 사려고요. 말도 안 되게 비싼 프리미엄 요구르트인데 딸아이가 그걸 좋아합니다. 예전엔 비싸다며 사주지 않았는데 요즘은 될 수 있으면 사주려고 해요. 딸아이가 할아버지 돌보느라 수고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빠 왔어요? 딸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거 좋아하잖아. 여기 와. 고마워요 아빠. 딸아이는 요구르트를 받아들고는 바로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나 아빠가 요구르트 사줬어요. 할아버지도 드실래요? 아버지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같이 먹자. 딸아이는 요구르트를 빨대로 찔러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빨대를 빠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맛있구나. 그치? 맛있지? 나도 먹을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요구르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비싼 집도 없고 여유로운 경제력도 없고 미래가 환하게 보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딸아이가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이거 볼까요? 뭔데? 사진이에요. 옛날 사진. 딸아이는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우리 가족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할아버지, 이 사진 봐요. 이게 나예요. 할아버지가 나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시며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너냐? 네, 내가 아기였을 때요.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나 처음 안아주셨대요. 그랬나? 이렇게 작았어?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나 안고 막 울었대요.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보시다가 딸아이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딸아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많이 컸구나. 네, 많이 컸어요. 이제 할아버지 돌볼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고맙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촉촉해지셨어요. 딸아이도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좋아요. 나도 너를 참 좋아한단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뭘까요?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 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둘 다 약한 사람들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고요. 하지만 저 둘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저를 보고 동생이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아버지 동생을 닮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네 형님 했죠. 뭐 중요한가요? 아버지가 편하시면 그걸로 된 거죠. 딸아이도 여전히 느립니다. 대학 과제 하나 하는데 보통 학생들의 두세 배 시간이 걸려요. 아내가 밤늦게까지 옆에서 도와줍니다. 엄마, 나 너무 바보 같아. 딸아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해줍니다. 아니야. 넌 느린 거지. 바보가 아니야. 느린 건 죄가 아니야. 그래도 친구들은 다 빨리 하는데 친구들은 친구들이고 넌 너야. 내가 할 수 있는 속도로 가면 돼. 그럼 나도 졸업할 수 있을까? 물론이지. 천천히 가도 목적지는 같으니까.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 딸은 평생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남들보다 힘들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마도 결혼은 못할 겁니다. 연애도 어려울 거고요. 친구도 많지 않을 겁니다. 가끔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는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른 생각도 듭니다. 우리 딸은 약하지만 강한 아이예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아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이 뭔지 아는 아이입니다. 할아버지를 돌보면서 우리 딸은 배웠어요.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기억을 잃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그게 어떤 대학 학위보다 값진 거 아닐까요? 며칠 전에 아들 녀석이 군대 가기 전에 집에 왔었습니다. 아들이 여동생을 보며 말하더군요. 지혜야, 오빠 없는 동안 할아버지 잘 부탁해. 응,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잘 돌볼게. 너 정말 대단하다. 형은 솔직히 못할 것 같아. 뭐가 대단해? 그냥 할아버지 좋아서 그러는 건데. 아들이 여동생 머리를 쓰다듬더니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군대 다녀와서 지혜 좀 챙길게요. 제가 여동생한테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네. 여동생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저는 그냥 장애 있는 여동생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여동생이 저보다 훨씬 어른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아빠도 고생 많으세요. 저 없는 동안. 괜찮아. 우리 잘 지낼 거야. 아들이 떠난 후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거실에서는 딸아이와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십니다. 할아버지, 저거 봐요. 웃기지 않아요? 그러네. 웃기구나. 하. 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방에서 혼자 앉아서 이 모든 걸 생각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꿈꿨던 삶과는 너무 다르죠. 아파트도 없고 여유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아마 또 이 가족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치매에 걸릴 아버지도, 느린 딸도, 지친 아내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저를 사람답게 만들어줬거든요. 사랑이 뭔지, 인내가 뭔지, 희망이 뭔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 찾아요.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말합니다. 알았어, 간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거실로 가는 짧은 복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갈 거고, 작은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때로는 뒤로 가지만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며. 여러분, 제 이야기가 특별하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계실 수도 있죠.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시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만 주목하지만 진짜 영웅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아픈 가족을 돌보고 힘든 하루를 견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내일도 해는 뜬다는 것을, 우리에겐 서로가 있다는 것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